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북 좌익 세력, 북한을 추종하는 간첩 세력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이들은 제일 먼저 국민교육헌장을 폐지했습니다. 이 폐지한 주범은 김영삼입니다. 또한 김영삼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건국이 이루어진 장소인 중앙청을 폭파시켰습니다. 대역제고 완전히 과문에 효수를 해도 분이 풀리지 않을 정도의 그런 정말 반대한민국 세력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민교육헌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반공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이 문장은요 정말 명문입니다.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이 혼란스럽습니다. 저들이 민주화라고 한다면서 저들 스스로 지면제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도 버젓이 백주 대낮을 활보하고 있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북한 살인독재 연방제로 이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위태로운지 혼란스러운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왜? 언론을 저들이 장악하고 언론에서는 태평세대라고 현재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1997년도에 IMF가 오기 전에 조선일보는 위기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IMF가 닥쳐왔고요. 또 지금도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고 경제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위기가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이 모두 저들에게 장악되었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내빛 속에 개울이가 돼서 언제 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6만세 윤석열을 추종하는 태극기를 들었다 6만세를 하시는 분들 속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윤석열은 아닙니다. 윤석열은 아닙니다. 최악을 피해서 차악을 선택했으면 차악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차악에 목을 메고 차악에 올인하고 있는 우리 정말 가련한 대한민국 태극기 세력 여러분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번 엑스포 유치 실패는 바로 윤석열의 현주소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간 상황 보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국군 명예회복운동 본부 창립식과 5.18 진상규명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5.18 광주 사태 당시 진압작전 중 전사한 계엄군 23명의 영웅을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처리한 것은 5.18 광주 사태 당시 북한군이 참전하였다는 의혹의 모든 증거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적을 보호하는 그 죄는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그 죄는 바로 여적죄입니다. 여적죄는 오로지 하나, 사형밖에 없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국군 명예회복운동본부가 창립된 것은 하나의 큰 사건이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원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단법인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의 약칭은 명본입니다. 바로 이어진 5.18 진상규명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최종원 5.18 광주사태 당시 24단 계엄중대장, 스카이데일리 허겸기자, 자유수호 국민홍원부 이도 이사장 등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반 시민으로서 할 수 없는, 벌일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증거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최종원 중대장과 허겸 기자의 발표 내용은, 특히 최종원 중대장에 대한 내용은 기존에 배포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정확하게 어디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29일 수요일 유경수 여사님 탄신 98주년 충무제가 충북 옥천군 옥천읍 관성회관 대학내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저희 국보는 당일 8시에 대한문에서 출발하여 10시 35분경에 도착, 11시 숙모제에 참석하였습니다. 숙모제 후 관성회관 앞 야외음악당 돌계단에서 준비한 점심을 우리는 같이 하였습니다. 특히 청주 박정희 대통령 숙모단체인 대한민국 근사회 이갑중 회장이 준비한 막걸리와 두부는 일품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이갑중 회장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유경수 여사님 생가 앞에서 근사회가 개최하려던 축하 공연은 재원 문제로 취소하였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근사회 주최 유경수 여사님 탄신 축하 공연은 훌륭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유경수 여사님 생가를 둘러보면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유경수 여사님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2시 30분에 출발해서 대한문에 5시 30분경에 도착하였습니다. 바쁘신데도 유경수 여사님 탄신 98주년 숙모제에 참석해 주신 태극기 동지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예, 참고로 우리 백골 사단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주요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0월 26일 김규현 국가원장 건축대 1차장, 김수현 2차장을 전격 경질과 교체했습니다. 후임 국정원장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될 때까지는 홍장원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1차장에 임명하고 원장 직무대행을 맡겼으며 국정원 2차장에는 황원진 원장 특보를 임명하였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 전격 경질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아일보 11월 10일 대통령실 국정원장 교체설에 아는 바 없다 부인. 최근 국정에서는 다시 인사와 관련한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11월 11일 국정원장 교체설 여권서 필요성 검토 중. 11월 27일 국정원장 1차장 대통령 순방 중에도 파벌 싸움. 윤석열 귀국 즉시 교체. 국정원장 1차장 이상 동시 경질. 6월 인사 파동 후에도 충돌 계속. 독위협 속 정보기관 난맥 외부 노출. 윤석열 순방 기간 중에도 간부 인사 갈등. 11월 28일 국정원 파벌 싸움 한신. 이럴 의혹 없어. 인사위에 조직 있는 듯 본말 전도. 중앙일보 11월 27일 엑스포 총력전 중 또 인사잡음. 용산의 국정원 투서 쏟아졌다. 11월 27일 중앙일보는 국정원장 전격 경질, 무너진 기강 다잡는 계기되야 라는 사설을 냈습니다. 조선일보 11월 15일 인사갈등 반년도 안 돼 또 불거진 국정원 내용. 11월 15일 공구시 또 정보기관이 외부에 인사 문제 노출하다가 안보 위기.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당일날 07시 12분과 09시에 이 두 꼭지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11월 26일 단독으로 인사자범 국정원 김규현 원장 전격 경질, 1차장, 2차장도 교체.
예, 김규현 국정원장은 이임하는 그 자리에서 이 임사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다 발표 말씀드리고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 길 잃고 방황했던 국정원 방향 정해 잡으심.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길을 잃고 방황했던 국정원의 방향을 정하고 직원 모두가 다 함께 큰 걸음을 내딛는데 자부심을 느낀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새 정부에서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했고 상당한 결실도 이뤘다고 생각한다. 그는 국정원의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안보 침해 세력을 국정원장 재임 중 주요 성과로 꼽았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진을 지향한다는 초대 원언을 복원했다. 북한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수집한 경남 제주 지하조직과 민주노총 내 간첩, 전북 고정간첩 혐의자 등의 혐의를 규명해 경찰에 송치하는 등 대공수사 성과를 냈다. 김규현 원장은 이 인사에서 본인의 국정원 임무 수행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국가 운영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국정원을 바로 세우고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충분히 기대에 부응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김규현 원장은 직원들이 퇴근 후에도 끊임없이 연구하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다. 우리나라에 국정원 같은 조직이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뚝 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제가 왜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장 김규현 원장의 이 인사를 소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김규현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좌익과 우익 인사 중에서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보석과 같은 인사였습니다. 이번에 김규현 원장이 잘린 그 이유는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정원 내 종북 좌익 세력, 문재인, 박지원, 그 북한과 중국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속아내는 과정에서 저들에게 당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선관위의 서버를 보안 점검을 했습니다. 보안 점검을 통해서 부정의 개연성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런 결과를 발표한 게 종북 남로당 세력에 신년을 끼친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영린을 건드렸다고 할까요? 그래서 논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 경질은 두 가지 사유로 판단됩니다. 문재인 이적 정권하에 종북 좌익 세력이 김규현 국정원장을 의도적으로 견제하고 제거하려는 차원에서 발생한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정원이 선관위 내부망을 가상 해킹하는 방식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실시한 선관위 보안 점검에 북한 해커가 중앙선관위의 내부망에 침투해 투개표 결과까지 조작할 수 있을 만큼 선관위 내부 보안이 취약한 상태라고 10월 10일 국정원이 발표한 바와 같이 국정원이 부정선거 개연성을 거론한 것에 종북 남로당 세력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엑스포 유치 실패입니다. 그냥 119대 29입니다.
이것은 예고된 것입니다. 언제부터? 2023년 8월 1일, 8월 12일까지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 일원에서 진행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25회 그 부패와 비리, 대회 장소 선정, 준비 소홀, 부실 운영 및 관리 소홀 등으로 국가적인 창피와 시욕을 안겨준 그 자체였으며 그 결과 이번 엑스포 유치 실패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10월 27일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긴급총회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찬성 120표, 반대 14표, 기권 45표로 가결된 것과 인터넷 신문사 뉴스버스는 9월 이후 사우디 지지를 선언한 국가는 30개국, 전체 득표수 119표의 25%였으며 투표 사흘 전 사우디 정부의 공식 발표와 엑스포 회원국들의 언론 보도를 모두 조사해 사우디 지지 국가가 122개 국가라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사우디가 엑스포를 유치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엑스포 유치를 시작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외교적 대참사를 빚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와 언론은 엑스포 경쟁에서 막판 역전 생산했다. 11월 20일 한덕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박현준 부산시장은 11월 23일 유치 전 박빙 분위기 넘어왔다. 11월 23일자 조선일보는 49대 51까지 쫓아왔다. 2차 투표소 역전. 11월 27일자 동아일보는 2030 엑스포 부산으로 오늘 밤 뒤집는다. 11월 23일자 중앙일보는 후반전 시작 역전골 가능하다.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여 왔습니다. 이것은요, 엑스포 유치 실패는 국민을 희망고 고무시킨 정부와 언론의 합작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엑스포 참패는 이미 예견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뿐만 아니라 CNN 등 많은 외국 언론들이 사우디가 유치하는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또 언론이 외신을 갖다가 정확하게 보고서 보도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선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조선일보는요, 그 모든 책임을 기업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린코리아 조영환 대표님 페이스북을 보다가 이렇게 정경송 씨가 이렇게 올린 그 내용을 보니까요, 1997년 9월 18일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국 경제 위기 아니다. IMF가 다가오고 있는데 한국 경제 위기 아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 24일 49대 51까지 쫓아왔다. 2차 투표소 사우디의 역전으로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면요, 2022년과 2023년 엑스포 예산이 5,258억 원입니다. 5,258억. 근데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요, 강남 스타일 엑스포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는데 그 자료를 봤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한 2-3천만 원이면 만들 수 있는 걸 갖다가 53억 들었다고 합니다. 53억.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대기업의 미국 파견 부재원은 내부적으로 이미 유치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부력도 없다면 글로벌 사업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엑스포 관련 내용 마지막으로요. 기자는 재차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분위기는 좋은 것 같으냐라고 물었다. 대기업 회장은 끝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수고하세요라고 말한 후 버스에 탑승했다. 5개월 뒤 이 모습을 다시 본 네티즌들은 역시 그 기업의 정보력과 판단력, 마지막 웃음으로 답하는 표정은 기자에게 넌 눈치도 없느냐고 말하는 듯 이 대기업 회장이 솔직했다는 등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대국민 사과방송을 했죠. 근데 사과방송을 엑스포 유치뿐만 아니라 국정원 김기현 원장을 자른 걸 사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부정선거를 조사하고 수사하지 않는 걸 사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 탄핵해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그 죄도 사과뿐만 아니라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12월 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타계 표결을 앞두고 사의 표명, 윤석열 정부 타계 표결을 앞두고 이동관 사표 수립. 자, 네 번째,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노란봉투법 아시죠?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이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행사 잘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일단은 표리부동한 그 자세에서 이젠 나와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국가 반란 탄핵세이고 많은 금융비리 조사 수사에 장본이었지만 지금 이 시간부터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국정원을 바로 세우고 부정선거를 바로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한다 하더라도 죽을 각오로 덤벼든다고 한다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밉섭습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저들이 내년 4월 10일 날 총선 때 부정선거로 대한민국을 장악할 겁니다. 모든 게 장악할 겁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개헌까지 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집회도 저들이 못하게 할 것이고, 앞으로 인터넷도 건너갈 것이고, 여차하면 다 잡아갈 것입니다. 5.18 세력이 이제 준동하고 대한민국은 암흑의 세월로 접어들 것입니다. 그때 가서 투쟁한다고요? 지금 전군 구국통제뿐만 아니라 고기연합 등 많은 태극기를 줬던 단체들이 하루빨리 윤석열에 대비한 대책을 준비해야 됩니다. 국진당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당 지도부, 친윤, 핵심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공식 안건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뇨한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월요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바로 공천관리위원장 그것을 반대했고 거절했습니다. 역시 저희들 판단대로 인요한은 5.18 세력으로서 이 당원들 투표로 선출된 김기현 대표를 무력화시키고 또 공천권을 장악해서 내년 4월 10일 날
5.18 세력 중심으로 공천을 하려고 현재 기도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어떻든 간에 김기현 대표 또한 다른 길로 들어서고 그 다음에 5.18 세력에 끝까지 저항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서울의 봄 이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이 상영한 지 개봉된 지 며칠 만에 200만 명이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 서울의 봄은 대한민국의 역사, 특히 현대사를 외워본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에 많은 개봉관에 그 영화를 걸지 않고 이 영화만 걸었습니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뭡니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 뿌리를 모두 다 왜곡시키고 그리고 저들의 역사로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북한의 역사로 대한민국을 덧칠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멸망한 나라는 역사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난 1948년 그 이후 지금까지 북한 세력은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모두 말살시켜 왔습니다. 이 세종대로상에 있는 자동차의 번호판도 지역을 다 없애버렸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전화번호 그동안 썼던 011, 016, 017, 018, 019 이 이동전화 그걸 다 없애버리고 010으로 다 통폐합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소 체계도 동지원 체계에서 도형 체계로 바꿔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장수인 중앙성도 폭파시키고 그리고 여의도 5.16 공장도 다 밀어버리고 전부 다 공원화시키고 이에도 수도 없이 많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갑 속에 지폐 속에 대한민국 건국과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싶긴 대한민국의 영웅 한 분이라도 있나요? 전부 다 조선조 시대 사람 아닙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화폐! 그 나라를 건국한 건국 영웅과 그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화폐 도안으로 하는 건데 왜 화폐 대한민국 건국 영웅과 대한민국 지킨 박정희 대통령이 없습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에 침투한 고위 간첩 세력들의 공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들이 막바지 내년 4월 10일 총선과 또 개헌을 통해서 저들은 대한민국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싸워서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복되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피를 흘려 싸워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